스피드 재건호라고 하는 이 LP판을 제가 수집한 이유는요, 이건데요. 이겁니다.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죠. 만물상인데. 보통 우리 기차 이름에 보면 통일호도 있고, 뭐, 무궁화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KTX도 있고, 있는데, 이걸 수집한 이유는 기차 이름이 재건호입니다. 재건호. 노래 제목에도 스피드 재건호라는 노래 제목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느 시대 흔적이 묻어 있느냐. 바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61년이죠. 61년, 62년, 63년까지 군인들이 직접 통치했죠. 그 기간에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혁명과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혁명과 재건이 결합되면 무조건 60년대 초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 이름이 재건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이게? 담배죠. 재건 담배죠. 어르신께서는 이거 피워 보셨던가요? 이 재건 담배 이름도 재건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 통치 기관 이름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건 담배. 곳곳에, 모든 곳에 재건입니다. 저기 보면 재건이라고 제 뒤에 이렇게 써져 있죠. 송별 기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를 보니까 63년 1월 18일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1년부터 63년에 이 구호가 막 제창되었거든요.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한마디로 재건의 시대입니다. 이게 재건이죠. 연도 없습니다. 연도 없어도 우리는 이것이 60년대 초반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 시대의 마크가 바로 재건입니다. 함께 뭉쳐 재건하자. 여기 또 재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건 국민운동 실천 요강이라 보이죠. 이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것은 재건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서 전개한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좀 다른 겁니다. 재건 국민운동이 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구호입니다. 예, 인사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인사말을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부가 권장하기를 재건합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재건합시다가 인사말로 통용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어느 두 청년이,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요, 새로 만든 돌 표지석, 깨끗하죠.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기념 사진을 찍었죠. 어디에도 연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이건 60년대 전반에 찍었겠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모르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재건이라는 그 구호가 찍힌 사진, 이건 역사적으로 나름 의미가 있는 사진이거든요. 모든 게 다 재건입니다. 여기도 우리 방학에 그 탐구 학습장 같은 경우는 매년 나오죠. 쭉 나왔는데 이 앞에 굳이 재건을 붙였죠. 이거는 연도가 62년도에 나왔네요. 뒤에 보니까. 맞잖아요. 재건, 여름 방학생활. 그리고 신발을 고칠 때도 여기 보시면 각종 신재건이라 그랬잖아요. 보통은 신발 수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신도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반영되어서 각종 신재건, 재건 슈퍼. 지금 아마도 이제 시골에 만약 갔는데 재건 슈퍼가 있다고 한다면 주인분께 물어보면 아마도 60년대 초에 그 가게를 오픈해서 가시는 경우가 높습니다. 네, 거기는 어딜까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집한 사진이 아니고 어떤 참고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건 슈퍼 같으면 한 60년 상점을 했다는 뜻이겠네요. 네, 오래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언제 사진일까요? 이거는 이 시대 역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이건 정화인가요? 네, 정화입니다. 정화. 네, 정화란 말은, 사회 정화란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은 이 박정희 군부가 재건을 내걸었다면 20년 뒤에 전두환 신군부는요, 사회 정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 사회 정화 또는 줄여 정화란 말이 다 들어있으면 대체로 80년대구나 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게 마크죠. 이 마크도 예리하게 보면 다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정화 추진 결의대, 여기는 연도가 안 보이죠.
연도가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지역 정화 운동 추진 면결이 되어가 있고 80년 8월 18일 나오죠. 한참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던 그때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 이제 여기 사진에 가져온 건데 요 메달입니다. 메달인데 앞면 뒷면 이 전두환 때 나온 거거든요. 사회정화위원회 노고를 취하하며 제일 뒷면에 사회정화운동 7주년 기념이죠. 그 사회정화운동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80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정화. 그래서 이 정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뭐 불법 화해도 뭐 금지하고 화해도 금지하고 다 정화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이것도 정화운동의 일환입니다. 삼성교육대. 그렇죠. 삼성교육대. 삼성교육대라는 것이 뭐 이제 보통 어떤 정부가 들었으면 국민들의 인기를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때도 5.16 때 직후에 깡패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마수, 이정재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치 삼성교육대 나오고 또 노태우 정부 때도 범죄와의 전쟁 나오죠. 그게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죠. 자, 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수집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수집한 것일까요? 고관의 가정 엽서입니다. 고관의 저는 손목을 자세가 특이하게 보이죠. 제가 이걸 수집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죠? 안경입니다. 안경은 이 시대 때 집안채 값입니다.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옛날 서양의 초상화 보면 유럽에 튤립 들고 그린 거 초상화 있거든요. 그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이라고 튤립 하나가 뭐 엄청 비쌌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로 이걸 번역하면 대입하면 안경이 집안채 값이기 때문에 안경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권위와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엽서 속에 이 사람의 권위를 드러내는 코드가 바로 안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안경 예법도 이제 생기는데 지금은 물론 사라졌지만 신분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은 안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앞에 나이 어린 사람이 안경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어떤 예법 따지는 사람들은 아주 나이 많은 어르신 만나러 갈 때 안경을 벗고 만나죠. 이 시대 영향인데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 코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경이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런 엽서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곽동원이라는 사람이 주장한대요. 곽동원은 이 호남 지방의 대부호 지주인데 이제 화가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했죠. 근데 여기서 왼쪽에는 부채는 그냥 의례껏 드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안경을 굳이 그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의 시각으로 안경을 보면 안 되고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서, 그 시대의 관습으로서 이거를 봤을 때 의미가 보이는 거죠. 엄청 내가 부자야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찍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칠순잔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근데 자랑스럽게 색이 들어간 안경을 손에 딱 들고 있죠. 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보이시죠? 상류의 가정이라는 제목의 엽서인데 이 사람의 손에 안경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조금씩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잘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이걸 이제 공부하고 보면 이 엽서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안경을 보고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사진 엽서를 가지고 그 안경과 관련해서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네. 일반 가정집 패밀리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요. 이거는 일본이 이제 제목이 조선 풍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보면 조선 풍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정복을 하고 식민지화하는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기심 반, 실용적 목적 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찍은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주 작은 사진인데요. 자, 이 사진을 수집한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도 육사가 있습니다.
뒤에 건물인가요? 아닙니다. 건물은 아니고요. 앞에. 천공백. 예, 천군백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천군백군 그러잖아요. 근데 원래 천군백군이 아니고요. 원래 운동회가 우리나라에 구한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쭉 내려오는데 원래는 홍군백군입니다. 네. 홍군백군인데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홍군백군입니다. 근데 왜 우린 천군백군이 되었지? 그 변화의 그 변화의 중요한 내용은 현경 선생 소설에 보면 보입니다. 원래는 천국 홍군 위계라 백군 위계라였는데 어느 갑자기 학교에서 이제 홍군 없어지고 천군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제 머리띠가 한쪽은 흰색, 한쪽은 이제 붉은색인데 붉은색에다가 파란색을 덧대 가지고 이제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붉은색은 푸른한 색깔이잖아요. 빨갱이잖아요. 그럼 6.25 전쟁도 치르고 빨갱이가 싸우는 나라인데 홍군 이겨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인위적으로 홍이 빠지고 청이 들어온 거죠. 이거는 일종의 레드 컴플렉스 또는 반공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 사진 속에 들어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이런 반공교육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포인트지만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수집했을까요? 뒤에 불상이 좀 특이한데. 네, 논산에 있는 관쪽사 미륵불 입상인데요. 제가 이 사진 수집한 것은 여자들의 복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들이 외출한다, 또 여행 간다 그러면 자유롭게 아웃도어를 입는다든지,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한결같이 한복을 입습니다.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수집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아비투스. 남자들은 조금 자유롭습니다. 남자들은 잠바 입은 사람도 있고 양복 입은 사람도 있는데 놀러 갈 때도 양복 입고 왔단 말이죠. 이것도 재밌는데 아주머니들이 야유회인지 여행인지를 가는데 다 한복을 입고 있고 손에는 명품 백을 들고 있죠. 이 백의 우리나라의 이 명품 백 역사도 변화도 이런 사진들을 많이 수집하다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덕수궁 앞쪽에 이게 이제 영국 그 성공회 같은데 이 보면 전부 다 한복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고가 네. 제일 예를 갖춘 옷이라고.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문화고 여성들이 그냥 평상복이면서도 어쨌든 이게 그 시대 때는 그게 이게 문화죠, 문화. 멋부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제 보면 양장을 입었죠. 유일하게 한 분이죠. 한 분이죠. 요거는 그 시대에서는 좀 특이한 거죠, 이게. 이거는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 18분 중에 절반은 양장, 절반은 한복입니다. 세어봤더니 연도 67년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보다 보면 대략 어느 때 67년 예를 들면 기준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그 속에 있으면 잘 모르는데 우리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미시사이긴 하지만 역사거든요. 이런 변화도. 이것도 제가 제 책에 한 챕터를 썼던 주제인데요. 제가 이 결혼식 사진을 제가 수집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복장 변화에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수집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 뒤에 태극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 태극기가 언제 그럼 사진일까를 제가 추측해 보았는데 그럼 주로 박정희 시대 때 국가주의를 내세웠으니까 70년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추측했는데 뒷면에 보니까 다 5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장기를 걸고 결혼식 하던 거에 연장선에서 일장기가 태극기를 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결혼식에 태극기만 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정식 결혼식 순에 보면 국기 배례가 있습니다. 즉 신랑 신부 모든 하객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결혼식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시대의 결혼 문화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60년대의 어느 순간에 여기 있던 태극기가 일로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70년대가 되면 사라집니다. 지금은 태극기가 없죠. 지금 만약에 결혼식 할 때 태극기 해라 그러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극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뭔가 와가지고 가운데 있다가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흐름을 멀리서 보니까 이런 사진들 통해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쉽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수집했을까요? 남 선생님하고 여학생, 네. 남학생 뒤에 우르. 네. 남녀 유별입니다.